안녕하세요. PNS 코드 김영혁 원장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나눠야 될 수학 얘기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저 어려운 얘기를 할 거는 아니고 요쪽에 있는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삼차함수의 중심 차분법 공식이라는 걸 되게 낯선 용어입니다. 이 공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이 공식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수치 해석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한차분법이라고 유한차분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수학적으로 개념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하고 공식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칠판에 한번 선생님이 미리 좀 적어 놨습니다. 자, 유한차분법이라고 하는 게 함수값의 차를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근사하는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수치 해석학에 있는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학이 수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주로 4학년 때 뭐 필수 전공으로 이렇게 수강하는 과목이고 더 나아가서 기계공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매트랩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기에 앞서서 수치 해석을 되게 많이 전문적으로 좀 다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전진 차분, 후진 차분, 중심 차분 또는 뭐 중앙 차분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은 뭐 전진 차분이 뭐냐, 후진 차분이 뭐냐, 뭐 중심 차분이 뭐냐, 자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요렇게 어떻게 중심을 잡고 근사를 할 거냐 그 방향성 입장에서 전진, 후진, 중심 또는 중앙 이렇게 세 가지로 종류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핵심은 함수값의 차, 그걸 차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차분이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델타 X, 뭐 델타 Y 이런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 델타 X가 한없이 리미트를 취해서 제로에 가까워질 때를 그 차분이 한없이 작은 양으로 갈 때를 미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값의 차를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어떻게 근사할 거냐, 더 나아가서 도함수를 어떻게 근사할 거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얘기는 뭐냐, 타겟은 작년 2025학년도 9월 평가원 21번 문항에 대한 조금 더 본질적인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한 도구를 선생님하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처음 영상을 찍을 때도 그 문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학생들이 진짜 많이 당황해 했던 문제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 이후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한 풀이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실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블로그나 아니면 오프라인 현장에서 아니면 인강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오늘 선생님하고 해야 되는 이야기는 그 많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 그거와 전혀 다른 색깔의 해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평가원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 이게 향후 수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뭐 이런 것도 가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 의도에 좀 다가가려고 많이 연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에 없는 공식을 선생님하고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오늘. 그래서 학생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 문제가 과연 9월 평가원 21번 문항에서 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건지까지 그렇게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차분법에 있는 세 번째, 전진이나 후진이나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X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에 놓여 있는 어떤 두 개의 함수값 차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근사를 했을 때, 전진, 후진보다는 중심 차분법이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학생들 입장에서 아니면 구평의 21번 문항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보는 관점은 이런 중심 차분법을 이용한 어떤 수치 해석을 통해서 도함수를 근사하는 문제라고 실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 중심 차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3차 함수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실제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공식을 얘기를 먼저 적어놨습니다. 칠판에 적어놓고 첫 번째 영상에서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증명,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자 수능형 증명, 세 번째는 가장 수학적인 증명. 이 수학적인 증명은 실제 뉴턴부터 시작을 해서 오일러를 거쳐서 라그랑쥬라는 수학자를 거쳐서 많은 수학자들이 실제 이 차분법 이론에 대해서 실제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행했던 어떤 증명을 마지막 세 번째 영상에서 한번 같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공식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자, 이 공식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오는 건지, 그걸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증명을 할 건지 그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학생들 입장에서 증명하는 이 스텝 자체가 어쩌면은 작년 구모의 21번 문제를 현장에서 학생들이 풀었을 때 어쩌면은 아마 이 접근들을 이와 유사한 접근들을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학생들 입장에서 아마 그 흔적을, 그 발자취를 같이 한번 따라가는 게 첫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식은 일단은 한번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작년 구모에 나왔던 문제인데 선생님이 예상컨대 어쩌면 올해나 한번 수능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 포인트가 맞다면 아주 강력하게 이 문제가 수능에서 도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책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책에도 없는 공식이니까 이 공식은 나름의 어떤 수능에서 만약에 이 공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번 언급이 된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되게 로또 같은 행운을 같이 한번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행복한 상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이 공식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그것부터 잠깐 얘기하고 요 공간에다가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증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공식이 의미하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 3차 함수에 대해서 자, 요렇게 fx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미 어떤 점을 하나, 두 점을 잡겠습니다. 여기에 x 빼기 h가 있고 이런 데 어딘가에 자, x 플러스 h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이 직선의 함수값 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언급이 된다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조금 더 평균 변화율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너가 의미하는 의미일 테니까, 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그 f'x라고 정의되고 있는 얘는 이 두 점 사이에 놓여 있는 정확하게 두 점의 중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x가 중점이 이렇게 하나 놓여 있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자, 요 점에서의 미분 계수값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랬을 때, 자, 여기 노란 선, 두 점의 기울기와 여기 분홍색 선, x라고 하는 중점, 두 점이 놓여 있는 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사이의 관계는 항상 다음과 같은 오차, 요걸 우리가 절단 오차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건 그냥 수치 해석한 용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둘 사이에 생기는 오차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AH 제곱이라고. 여기서 A는 최고창 계수를 의미하는 거고, 자, H는 어떤 거냐?
자, 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의 절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X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H만큼, 왼쪽으로 H만큼 떨어져 있다는 그 간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중점 사이의 미분계수 사이에서는 항상 정해져 있는 이 오차가 정용화돼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게 요 공식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자,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3차 함수 위에 어떤 임의의 어떤 두 점을 잡더라도 그 두 점이 정해지면 두 점의 중점에서의 미분계수하고의 그 기울기 사이의 관계는 항상 다음과 같이 일정한 값의 관계를 항상 형성하고 있다라는 아주 그런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포인트를 우리가 이용해서 나중에 부모의 21번 문제를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 이제 거기까지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공식을 한번 유도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유도하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유도하는 방식은 그냥 전개하는 겁니다. 그냥 함수 값들을 그냥 한번 전개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좌변에 있는 전원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F의 X 플러스 H, 자, F의 X 빼기 H. 자, 너부터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집어넣고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A 공통으로 묶어내시고 집어넣겠습니다. X 플러스 H의 세제곱 빼기 X 빼기 H의 세제곱 주시고, 자, B 똑같이 주시고, 자, X 플러스 H의 제곱 주시고 빼기 X 빼기 H의 제곱도 주시고, 자, C한테 똑같이 줍니다. X 플러스 H 빼기 X 빼기 H 주시고, 어차피 상수 D는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걔는 당연히 날아가겠죠. 이렇게 소거돼서 날아갈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정리하시면 X 세제곱 날아가시고 3X 제곱 H니까 너는 정리하시면 빼기가 붙어서 6X 제곱 H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3X H제곱은 빼기에서 날아갈 거고 H세제곱 빼기 더하기 2H세제곱.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B파트에서 자, 너도 제곱 날라가시고 2xh 빼기해서 너는 4xh라고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자, C파트에서 보면 x 날라가시고 C에 2h라고 이렇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걸 좌변에서는 2h로 한번 나눠봐라 그랬으니까 자, 2h로 실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나누면 자, 남는 애가 누군지 한번 그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A에 2h로 너를 빵 나눴어. 그럼 남는 거는 너는 3x제곱 남을 거고, 자, 2h로 나누면은 너는 약분되어서 h제곱만 남겠죠. 이렇게. 자, 2h로 나누면은 너는 b 쓰시고 2h 나누면 2x가 남겠습니다. 자, 2h 나누면 너는 c가 남겠죠. 이게 좌변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거랑 자, 우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변은 f'x입니다. 얘만 확인할게요. 자, f'x는 쟤를 미분하면 되니까 갑니다. 이제 미분하면 3ax 제곱 2bx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변에 좌변에 적혀 있는 너를 한번 관찰을 해보면 자, 요렇게 전개하면은 너는 3ax 제곱 나오시고 그다음에 2bx 나오시고 c 나오시고 보이시죠? 그래서 요렇게 노란색 묶음들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f'x라고 쓰겠습니다. 자, 남는 애가 누가 남아 있습니까? 보면 요 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AH 제곱이라고. 자, 요렇게 해서 간단히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자, 증명은 되게 쉽습니다. 증명은 되게 쉬운데 아무래도 이게 수치 해석학 분야에서 논의하는 분야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들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실릴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식이
이야기는 어쩌면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모든 학생들이 아마 처음 보는 공식이지 않을까. 자, 증명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자, 이 공식이 앞으로 수능에서 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직접 손으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유도를 해보시고, 유도가 다 끝나고 나시면 진짜 공식으로 한 번만 꼭 외워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우리 앞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중앙차분법에 의해서, 중심차분법에 의해서 3차 함수의 어떻게 보면 평균값 정리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값 정리에 확대되어진 어떤, 새로운 뭔가 관점에서의, 뭐 공식이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공식 유도를 한번 이야기를 했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는 진짜 이걸 조금 더 수능스럽게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선생님이 두 번째 얘기를 펼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